집에 필요한 붙박이장을 샀다니까 바보하네 그걸 왜 돈 주고 사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주고 사지 않고 뭐 따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그거는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으면 쓸만한 거 버리는 거 너무 많아. 그럼 그거 하나씩 가져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가는데 집이 아주 어물짱짱해. 동네 좋아버리고 일단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거 내다 버리려면 돈 내야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선비의 한양살이 장영님이 찾아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정말 탈북한 지 1년도 안 된 탈북 새내기, 탈북 신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가? 사람을 자꾸 상품 취급하면 어떡해요. 탈북 새내기라고 할게요. 네네. 보통 우리는 탈북 신상이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누가 와가지고 탈북한 지 꽤 오래됐다니까. 야, 너네 탈북 떨이들이다. 아, 그건 좀 너무 아울렛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 그건 너무 심하다. 탈북 새내기 장영님과 함께 우리가 10년 전에 왔어도 또 요즘 왔어도 금방 하나원을 나올 때 그 기분은 누구나 똑같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원을 나오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처음 했던 일,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혁 씨는 하나원 나오자마자 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원에서 생각했던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사실 깜빵에서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응, 맞아. 이게 비유가 아니고 실제 하나원 생활은 자유를 안 주는 생활이에요. 맞아. 외지하고 이렇게 단절돼 있고 그리고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동경은 크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나가게 하니까 되게 미치는 거예요. 그 환장하죠. 안에서. 그런데 나가면 되게 설레는 마음이 커요. 저도 대한민국 그 사회에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욕적이고 그 자유라는 것을 잠시 보관해뒀다가 돌려주면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는 공돌이라서 그런지 제일 먼저 한 일이 PC를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야, 북한에서도 PC 관련한 일을 했으니까 그 좋은 PC를 조립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냥 내 거를 가지려는 욕심. 근데 이게 사람마다 뿜뿜이가 다른데 저는 PC를 조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차를 뽑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착금을 400만을 줘요. 그리고 네. 조금 그 이런 가전제품 같은 걸 살 돈을 좀 주거든요. 상품권 같은 네. 걸로. 근데 일단은 내가 살 공간이니까 집에 냉장고 사놓고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붙박이장 붙이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PC 부품 그 하루 종일 인터넷 그 물론 핸드폰은 제일 먼저 뽑아야 되는 거고 네. 인터넷 이렇게 해서 부품 사다가 그 유튜브 보면서 한 3일 정도 2, 3일을 진짜 뚝딱거리면서 조립을 했어요. 네. 제가 어느 만큼 처졌는지는 확실하게 체감을 했고요. 네. 예전에도 PC에 대한 표상은 있었어요. 뭐 이거 있고 이렇게 램 있고 뭐 이렇게 부품을 조립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너무 발전되고 요즘은 또 PC는 감성이더라고요. 이렇게 RGB 요런 그 불어는 요런 부품들 조립해야 되니까 그거를 막 조립하고 또 이제 하나원 졸업하면 그런 게 있어요. 지역 적응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아, 맞다. 그 하나원을 졸업한 친구들이 보름 안팎에 하나센터로 다시 가거든요. 거기서 이사해서 살려면 이 동네에서 살려면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원 졸업했던 친구들 가서 만났는데 이야기하면 되게 과간이에요. 뭐 했대요, 그 동기들이? 일단 한 친구는 그 한 달 전에 먼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기랑 후기를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근데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어떤 차? 아 그게 되게 나는 뭐 진짜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너무 멋있어가지고. 뚜껑 열리는 오픈카? 그게 그 한 80년대 90년대 영화에서 나는 그런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런 차 뽑았대? 나는 그런 차를 일단 서울에서 샀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둘째는 그 차를 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워 해피하는 그 친구한테 되게 또 놀랐고 차를 350만 원을 주고 샀대요. 350만 원을 주고 근데 내부를 보여주면서 너무 깨끗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 실내 이런 걸 네. 보여주는데 되게 그 안방은 깨끗하더라고. 소파도 깨끗하고 새거로 이렇게 다 안장 같은 걸 했는데 문제는 외형이 너무 낡은 거예요. 20년 된 것 같아요. 연식이 현대인데 되게 현대도 H도 되게 이상하게 써있고 진짜 올드한 차인데 350찍이나 주고 바가지 썼다. 아니 근데 350은 나름 자기 기준에서는 엄청 잘 싼 거래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그거 폐기하려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진짜 차값이 싸고 나는 너무 해피하다 지금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지역전경 7일인지 하거든요. 네. 매일 그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근데 거기서
한 번은 끝나고 가는데 뭐 너희 동네 데려다 줄까? 뭐 이러는데 네. 그 나는 차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일절 없는데도 그 차를 타고 되게 가는 게 되게 쪽팔리고 형 됐어요 하고 일단은 사양을 했는데 그러면서 너는 돈을 어떻게 썼냐?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죠. 나는 400만 원 했는데 무슨 일단 컴퓨터 하나 사고 집에 필요한 붙박이장을 샀다니까 바보 안에 그걸 왜 돈 주고 사?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주고 사지 않고 뭐 나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그거는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으면 쓸만한 거 버리는 거 너무 많아. 그럼 그거 하나씩 가져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가는데 집이 아주 어물짱짱해요. 동네 좋아버리고 일단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거 내다 보려면 돈 내야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엄청 그런 거 아니다. 자기네 집은 그거 다 나는 집 뭐 그 정도면 충분해. 근데 차 하나 사고 진짜 차사랑 북한 사람들은 야 그걸 어떻게 말을 못해요. 차 우리 우마차 타고 다니고 차 막 그 별로 안 좋은 차 우리 운전기사 나 하면 그 직업이 좋은 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한국 오면 차가 좀 많고 이러니까 차에 대한 아우, 로망이 누구나 차에 대한 있죠. 뽐뿌이 저는 아직도 없어요? 돈도 없고 또 차도 없고 한데 일단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건 전 면허는 땄거든요. 네. 면허는 땄는데 그 길에 차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운전 북한에서도 좀 했었는데 북한은 그냥 차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일단 내 동네고 차선에 대한 개념 북한은 속도를 내려면 좀 안쪽 차선에 선다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좀 느리게 갈 건 바깥에서. 근데 여기는 되게 차선 딱 줄 서서 다니고 되게 기울이 있어 보이잖아요. 커브 돌 때도 무슨 이런 신호등도 대체로 없어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 교통이 있어서 이게 너 가라 이러거든요. 맞아. 교통이 있어서 되게 평소에 좀 돈 많이 주는 애 있으면 다 와서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밑보이면 그 앞에서 대기 1분 정도 앉아 있어야 돼요. 안 보내. 계속 이렇게 들고 좀 기다리라. 그리고 보내거든요. 되게 빡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머야. 거기도 또 이게 통화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신호도?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는 아직 겁이 나서 차를 못 사겠고 운전을 하기 힘들어요. 여자친구 차가 있는데 저는 그 차를 간혹 진짜 이렇게 해보는데도 너무 아직 힘들어요. 사고 낼까봐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경험이 많지 않으면 또 혹시 옆에 차나 서울 와보면 또 그 옆에 차를 긁으면 돈 많이 아우, 나가거든요. 대단하네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일한 걸 또 날려버릴 수도 네. 있으니까 운전 연습 열심히 하고 운전대는 잡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건 절대 장난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정말 웃긴 게 컴퓨터를 처음에 막 조립했다고 하는데 제가 장혁 씨 영상을 보면서 웃겼던 게 그 게임에 환장하고 좀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일단은 그냥 좋은 컴퓨터가 가지고픈 거예요. 왜 컴퓨터를 그렇게 가지고 파요? 이게 제가 어릴 적에는 데스크탑을 쓰면서 컸어요. 데스크탑을 쓰면서 컸는데 어느 순간 전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냥 노트북이 실용적으로 된 거예요. 네. 네, 웬만하면 충전을 할 수 있고 잠시 충전해서 또 쓸 수 있고 데스크탑은 불이 가면 그 UPS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전력 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 데스크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데스크탑 구경을 못 해봤고 여기 와서 보니까 한 10년 더 벌어진 것 같아요. 데스크탑 그 개분 수준의 차이가. 그건 너무 벌어져가지고 데스크탑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맞췄고요. 그 외 하나원 때는 정말 우리 탈북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열의가 대단해요. 그 여성들이 계시는 곳에는 영어서리 읽는 글소리가 낭낭하게 들립니다. 아주 북한에 30년, 40년을 공부를 일절 안 하시다가 뭘 하나원에만 들어오면 막 그 공부 열 뿜뿜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그 대학 공부 꽤나 했다는 친구들은 그 안에 사람들 가르칠 렉 정신이 없어요. 네. 한국이라는 사회에 나가서 네. 영어를 못하면 정착이 어렵다라고 자꾸 네. 얘기를 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 잘 살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여성 아나운서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나도 영어 공부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가면 한 달 있으면 안 하게 될 걸. 뭘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하는 척. 진짜 적이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처지에 있는 상태니까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하지 않고는 그쪽을 따라가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하는 거지. 뭐 영어로 뭐 어쨌든 마스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공부하는 열의는 야 진짜 내가 이렇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만큼 저는 그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잘 살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100으로 차올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두려움도 있겠죠. 너무 가진 것이 없고 기술적인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두려움. 저도 많이 걱정했고 지금도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뭐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나와서 젊었겠다, 지식도 좀 있겠다, 공부도 했겠다, IT 쪽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일 젊었다는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문화에 대한 거리감이 제일 크고요. 아직도 저는 예능이 안 웃겨요. 간혹 웃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시던 분들처럼 빵 터지고 웃고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게 한 5년 이상 살아야 돼요. 네, 그게 저 스스로도 분명히 아직 문화 적응이 멀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둘째는 기술적인 거리감도 있죠. 기술적인 거리감 제가 열심히 공부해도 아직 자신이 없는 거고 이거는 이게 말하기 힘든데 일단 제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가면서 즐기지를 못해요. 지금 환경에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좀 재미없는 사람인 것도 있지만 아직 데이트를 다닐 만큼 마음의 안정을 못 찾은 거예요. 이게 또 바꿔 말하면 제가 외지에서 생존 본능 같은 게 결국엔 지금 발동돼 있다는 거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 그러니까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여유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바꿔 말하면 결국 불안해. 제가 여기 정착이 아직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번뇌와 네. 불안함이 항상 있으면 여유롭게 느낄 수가 없는 네, 거죠. 제가 정말 거리를 걸으면서 카페를 보고 그 평온함이라든가 그리고 진짜 햇살, 바람 이런 거를 행복하다,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제가 정착이 끝난 거겠죠. 네. 그럼요. 그러면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세탁기, 냉장기, 냉장고 네. 막 이렇게 샀다고 하는데 그 살 때 정착금 다 털어서 샀죠. 아니 저는 다 때려 썼습니다. 그럼 일시불로 산 거예요? 그 일시불이라는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응. 어차피 내가 물돈을 할부로 내라. 이거는 사실 좀 속으로 울컥했어요. 이거는 결국엔 다음번에 들어올 돈까지 미리 땡겨 가겠다는 거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앞으로 들어올 돈까지 다 털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자면 이자를 안 받는 거니까. 그 무이자도 다 어찌다 안 좋은 거예요. 제 개념으로는 아직 안 좋은 거고요. 둘째로는 세상이 나를 주머니에 돈을 가만히 냅두게 하잖아요. 없는 돈도 계속 집에 앉아서 TV를 보면 광고를 하고 돌아앉아서 길거리에 가면 또 광고를 해야 되고 어디 버스라든가 택시 옆에도 광고를 붙여가지고 다녀요. 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안 쓰고는 못 빼게요. 저는 처음에 그 광고에 너무 현혹해가지고 네. 당했구나. 영업 당했구나. 홈쇼핑 보면 다 사고 싶어. 저렇게 좋은 걸 판다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네. 여기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사고 뭐 샀어요? 물어봐도 돼요? 처음에 뭐 샀어요? 바지도 홈쇼핑으로. 사고 네. 되게 그럴듯한 거 많이 팔아요. 홈쇼핑 한번 보세요. 저는 맞아요. 정말 홈쇼핑 저도 홈쇼핑의 신세계를 한동안 알았습니다. 홈쇼핑 대단해요. 말 잘하시는 분들이 막 저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막 다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질러버리고 그 없는 돈도 정말 내버려 두질 않아요. 네. TV 나오는 홈쇼핑에 언니들이 영업하는데 영업당해가지고 바지도 사고 여모저모로 많이 돈을 털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자면 그냥 다 써버리는 거. 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부둥켜 안고 있기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갈등하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고픈 거 샀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노래 같은 거, 네. 그리고 이렇게 말 같은 게 있으면 그건 광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마음에 탁 와닿던 광고나 말이 광고에서도 어떤 게? 패러디랑 하고 노래랑 부르잖아요. 네. 그 귀에 쏙쏙 들어오죠. 뭐 깨수깡 뭐 이런 거랑 하면 그냥 광고가 일자로 머리에 꽂혀요. 그리고 편의점 가서 봤는데 깨수깡이 있어.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이고 맞아. 광고하는 거네. 한번 맛봐야겠다. 이게 광고 효과. 저희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입니다. 맞아. 이거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고 너무 수위가 높아요, 저희한테는. 제가 광고 소리 하니까 지금 생각나네. 제가 나왔을 때는 풀무원 하는 거하고 이가탄 하는 그게 항상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하고 이가탄이 뭔지를 처음에 봤던 거예요. 그 풀무원 광고 엄마들이 뭐 야채 주고 이런데 그 노래가 잔잔하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풀무원 이러거든.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풀무원 우유, 풀무원 뭐 풀무원만 보이는 거야. 마트에 가도. 그게 광고의 효과인 것 같아요. 네.